성접대를 포함해서 3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런데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고 법무부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거쳐서 재수사 끝에 기소됐는데 무죄가 된 거예요. 바로 그 법무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이 사건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제기한 게 성접대는 뭐 액수 미상이지만 이것도 뇌물의 일종이다. 돈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받은 거 다 뇌물이다 해서 한 3억대 뇌물 혐의였죠? 일단 제가 정확한 공소장의 내용은 제가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예. 네, 언론을 통해서 이제 뇌물 혐의를 주로 해서 기소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오늘 무죄 판결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도된 바로는 그 1심 재판부는 그 3억대 뇌물에 대해서 일부는 증거가 부족해서 대가성 입증이 안 된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렇게 그 세세하게 다 판단을 내린 모양이던데 그건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정확한 판결의 내용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을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제가 이제 예측하기를 뇌물이라는 것은 액수에 비례해서 공소시효가 길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그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사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좀 너무나 폭넓게 좀 약간 무리해서 기소를 한 것 같아요. 기소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입증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고, 또 이런 뭐 성접대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뇌물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공소시효 문제에 걸려버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부가 혐의가 무죄가 돼버리면은 남은 부분은 또 공소시효가 단축돼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나서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뇌물이라는 것은 대가 관계가 인정이 돼야 돼요. 대가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 준 사람과 받은 사람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어떤 지급받은 액수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분명히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감안돼서 무죄도 나오고 공소시효가 끝나서 면소를 선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반 국민들은 이 의혹이나 사건 전체가 성폭행, 뭐 성접대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재판부가 성접대 받은 건 맞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내지는 성접대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성접대라는 표현도 성접대가 공무원에게 뇌물은 또 대가 관계까지 또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접대 사실이 곧바로 뇌물로 그냥 바로 연결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이 성접대 받은 사실 자체는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게 또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판결을 두고 법원에서 성접대, 뇌물은 인정했지만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또 너무나 단정적인 겁니다. 일단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실체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옳은 판단이고요. 이 판결문을 보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 지났으니 성접대 진짜인지 아닌지도 또 그것이 뇌물인지 아닌지도 아예 판단을 안 했다? 물론 판결문을 제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냥 원래 범죄인데 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라고 그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판결문을 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약간 굉장히 경솔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윤중천 씨, 그 성접대 핵심 인물의 윤중천 씨의 경우 벌써 선고가 내려졌는데 거기서도 성폭행 혐의 등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무죄 판단받고 사기 혐의만 인정이 됐었죠? 그것도 과연 그게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면은 처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실체 판단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법부에서. 왜냐하면은 그 판결문의 내용을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그 판결이나 오늘 판결에서도 그 여성을 온전히 성폭력 피해자로 보는지가 의문이에요. 온전히.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사나 우리가
정말 이 사건을 갖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정말 정확한 건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예. 성문제다 보니까 이게 여성의 명예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성문제이기 때문에 알려져 있는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사실이 기록상의 사실과 괴리가 분명히 있는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 지금 벌써 오랫동안 성폭행 내지 성접대, 원주 별장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되고 알려진 사건인데 지금 예. 관련된 윤중천, 김학의 뭐 등등 수사에 재수사에 뭘 다 했으나 사법 판단으로 성과 관련된 유죄는 내려진 게 아무것도 없네요. 결국은 그렇게 됐죠. 우리가 별장 성접대 영상이라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 분노 안 할 사람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너무나 부각되다 보니까 예. 이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나 또 어디까지 처벌해야 될 것인가의 부분, 예. 또 어떤 범죄로 처벌해야 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성폭력은 과연 그 당시에 이걸 성폭력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인가 저는 의문입니다. 예. 그 당시 기준으로. 예. 근데 물론 그걸 뇌물로 기소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죠. 예. 예, 성접대로 봐서. 예. 그걸 또 이제 윤중천 사건에 재판부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할 당시에 경찰도 뇌물 수사를 하지 않았었어요. 예. 경찰이 하지 않은 뇌물 수사를 검찰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흠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예. 당시에는 경찰이 또 너무 여성의 진술을 믿고 성폭력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걸 또 검찰에서 바로잡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당시 검사들에 대한 비난도 결과론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법무부 그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이걸 재조사해가지고 이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저는 중간에 이제 하다가 나왔는데요. 요 김학의 사건 조사를 팀이셨어요. 전부 마무리하고 나온 게 아니라 아하. 내부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나왔습니다. 그 예. 팀에서. 예. 근데는 적어도 저는 김학의 조사단이 수사에 권고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견해 차이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다른 조사단원들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다른 조사단은 여론과 많이 비슷한 입장이었죠. 아하. 또 비난 여론이 너무 세면요, 그게 법률 전문가들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예. 때로는 전문가들은 또 물론 여론의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요약하면 박준영 네. 변호사는 재조사 당시부터, 즉 진상조사 당시부터 좀 기소는 무리다라고 보셨다는 거고, 무리한 기소에 의해서 무죄 판결이 난 거로 판단하신다. 그러면 2심 가서도 뒤집혀질 가능성은 아니요. 없네요. 뭐 제 판단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네. 김학의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2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사건이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 제 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네. 이 전반적인 과정 그리고 1심의 무죄 선고를 보고 뭔가 시사점을 얻는다면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여성의 이런 이용당하고 착취당한 현실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통해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했던 우리의 어떤 선한 목적, 선한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닌데, 예. 하지만 이 사건은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법적 판단의 잣대로 엄격하게 따져봐야 할 점들이 많다. 이 말씀이네요. 네. 법과 원칙이라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이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